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5일 금요일이고요. 태풍 영향으로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축축하니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도 저는 저녁까지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전라남도 장흥 쪽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출발해서 장흥까지 230km 갔다가 다시 김천 거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이런 코스가 너무 멀 것 같아서 오늘은 오후 수업은 조퇴를 하고 오후에는 들어온 이론 과정인데 책 보고 공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리미어 공부했는 거 복습까지만 녹화를 해가지고 들고 장흥으로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트북 가지고 편집하면 되니까 내일이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은 어제 공부한 것들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그러면은요, 어제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 두 번째 공부 과정 중에 이제 단축키하고 각 기능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시퀀스에서 트랙의 영상 또는 소리만 선택해야 될 때는 Alt 플러스 클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레이저 툴에서 모든 트랙 자르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자르기 등 다른 작업 후에 선택 툴로 빨리 되돌아갈 때, 툴박스의 선택키로 돌아갈 때는 V. 그리고 타임라인에 이 영상 재생 중에서 마커를 표시할 때는 M. 그리고 각각의 창을 전체 화면 또는 원래 작은 화면으로 되돌리는 거, 이건 트랙도 해당되고요. 미리 보기 프로젝트 화면도 해당되고 소스 화면도 해당되고 모든 화면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일자 옆에 있는 물결무늬 표시를 한번 누르면 커졌다가 한번 누르면 다시 작아졌다가 이런 토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트랙의 영상을 안 보이게 하는 거는 트랙 앞쪽에 있는 눈 모양의 그림을 한번 누르면 잠기면 안 보이게 되고 한번 다시 누르면 다시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음성 안 들리게 하는 거는 시퀀스 앞쪽에 트랙 앞쪽에 있는 M 글자를 각 트랙별로 선택해서 소리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랙을 잠그는 거, 음성, 영상 다 별도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시퀀스 제일 앞쪽에 있는 트랙 쪽에 트랙 제일 끝에 보시면은 자물쇠 모양이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가지고 잠그고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타임라인의 확대 축소는 플러스 키, 그리고 축소는 마이너스 키.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돌려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도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자른 클립 이런 소스들을 복사를 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그대로 복사가 된다.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도 그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툴박스에 있는 저게 뭔가 하던 그런 툴들을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선은 툴박스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툴박스 여기 이제 저는 이쪽 편 녹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선택 툴입니다. V. 트랙이 됐든 트랙이나 뭐든지 선택할 때 항상 가장 기본되는 그 툴이겠죠. 이 선택 툴을 레이저 툴이라든지 펜 툴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항상 이 선택 툴로 되돌아와 있어야 그 다음 어떤 일을 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단축키는 V입니다. 단축키는 V. 그리고 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트랙들을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레이저 툴로 잘라버릴까요? 돋보기를 쓰니까 빨리 동작을 안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잘라놓게 됐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이 드래그로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A죠, A. 트랙 셀렉트 포워드 툴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A를 눌러서 선택을 해도 되고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도 되고요. 하게 되면 클릭하는 그 이후에 끝까지 모든 영상들이 클릭이 되어진다라는 거. 요렇게 되고요. 요게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CS6에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 아래 위에 있는 모든 트랙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반대로 그 프리미어 프로 CC 2018 버전 같은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그 한 트랙만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요.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놓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선택을 하는 방법이 이게 A로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D가 선택이 다 됩니다. 그런데 D가 선택이 다 되고요. Shift 키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된 트랙만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 요거는 프리미어 프로 CC 2018 버전의 경우고요. CS6의 경우에는 요 동작이 반대입니다.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 요 트랙만 선택이 되고요. CS6에서는 요 화살표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하나 있을 때는 요 한 트랙만 선택이 됩니다. 그 이후에 끝까지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화살표가 두 개일 때는 전체 트랙이 다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 프로 CC 2018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트랙이 선택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CS6에서는 기본적인 선택이 요렇게 해서 그 트랙만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은 CS6와 프리미어 프로 CC하고는 반대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툴은 그 영상이 길거나 이럴 때 뒷부분까지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CC에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생겨가지고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선택하는 그 트랙 슬렉트 백워드라고 하는 툴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있는 곳 앞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역시도 Shift 키를 누르면 그 선택된 트랙만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드래그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영상이 길면 뒤에까지 선택하기 힘드니까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단 트랙을 전체를 선택하고 한 개의 트랙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프리미어 CS6와 CC가 Shift 키의 동작이 반대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이 요게 이제 CS6에서는 요게 그 밑에까지 순서대로 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 에디트 툴 이렇게 되어 있죠. 리플 에디트 툴은 뭔가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 게 보이는데요. 요 부분을 가져갈까요? 노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딱 자르면서 뒷부분이 앞에까지 이렇게 딱 옮겨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 에디트 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라서 지우고 공간을 줄이는 그런 기능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된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반쪽으로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앞쪽으로 당겨지면서 그만큼 잘라지면서 뒤에 게 앞으로 그대로 따라와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 동영상 길이가 잘라낸 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잘라내서 지우고 다시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하고 Shift 딜리트로 이렇게 지우는 요런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거 롤링 에디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이 트랙을 옆으로 살짝 옮기면서 이렇게 옮기면서 이 앞부분은 줄이고요, 뒷부분은 늘어나게 하면서 이 동영상을 클립을 길이를 단편의 클립의 길이를 두 개를 서로 내가 이렇게 잘라놨는데 요 중간 자리라고 잘랐는데 요게 자르는 자리가 요 자리보다는 이렇게 옮기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속도에는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요 롤링 에디트 툴을 가지고 이렇게 옮겼을 경우에는 그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이 있는 그 선에서부터 당겨지게 되면
앞부분의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앞부분 클립의 끝나는 부분이 그만큼 앞으로 시간상 당겨지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클립에서는 요 길이만큼 클립의 시작점이 앞으로 당겨지게 돼가지고 뒷 클립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잘라낸 것보다 앞부분까지 나오면서 좀 더 길어지게 되고, 요 앞부분은 잘라낸 것, 원래 처음 잘랐던 데서 끝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전체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클립 길이 자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요게 그 타임라인 전체 영상의 길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롤링 에디트 툴인데요. 요거는 앞으로 그 굉장히 많이 쓸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쓸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 이제 그 우리가 트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렇게 있다가 보면 트랙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각 클립의 시작과 끝을 선택하는 게 조금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요럴 때 홈 키를 누르면 트랙의 제일 시작점, 그리고 엔드 키를 누르면 트랙의 제일 끝으로 이렇게 가겠다. 홈, 엔드, 이런 식이고요. 클립에 처음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를 누르고 홈, 시프트를 누르고 홈, 엔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홈, 엔드를 하게 되면 그 클립의 제일 끝과 시작, 시프트 홈은 클립의 제일 시작점, 시프트 엔드는 클립의 제일 끝점, 이렇게 왔다 갔다 화면상에 보시면 왔다 갔다 타임 인디케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 표시막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키보드에 보면 방향키 있습니다. 방향키를 가지고 위로 누르면 앞쪽으로 클립을 한 칸 한 칸 건너뛰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과 병행해서 키보드의 요 아래 위 화살표를 가지고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한 클립 뒤에, 그러니까 시작점, 지금 클립의 끝점, 요 자리로 가고 되고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또 그 다음 클립의 시작점, 그 다음 클립의 시작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끝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고요. 홈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잘려져 있는 클립의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기능인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게 뭔가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클립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R이고요. 리플 에디트 툴은 B, 롤링 에디트 툴은 N, 그리고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R, 이렇습니다. 단축키를 누르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을 이렇게 줄여보시면 요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영상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해놨다는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이 시간을 줄이거나 느림으로 해가지고 또 느리게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거를 느린다 그러면, 이걸 느리면 이게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늘어지면서 느린 재생의 효과를 가지겠죠. 느린 재생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스피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통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보시면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배 빠르게 하겠다 그러면 200%로 설정을 하고요. OK를 누르면 요 아래쪽에 클릭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클릭 길이가 줄어들었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게 빨리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막 이렇게 좀 틀리게 들리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스피드 듀레이션 툴을 또다시 클릭을 해서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2배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50%로 하게 되면 이만큼 길이가 조금 전하고 보면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렇습니다. 그죠? 늘어났을 경우에는 재생을 시키려면 느린 화면으로 이렇게 재생이 되겠습니다. 자, 느린 화면으로 재생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R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통해서도 그대로 클립 스피드와 듀레이션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이제 그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영상을 느리게도 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박진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영상의 재생 속도를 빨리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수시로 써야 되는 그런 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툴은 자르기 툴이니까 며칠 전에 한번 했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슬립 툴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Y고요. 슬립 툴은 요게 이제 보시면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을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작점이 어디다 끝점이 어디다 아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해야 될 때 요거를 통해서 여기 클립이 연속 클립이라서 그런데 끊어져 있는 클립은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요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슬립 툴.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또 잘 쓰는 분들은 쉽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툴은 단축키는 U가 됩니다. U 슬라이드 툴. 슬라이드 툴 같은 경우에 그 선택한 클립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클립을 침범해서 지금 선택된 클립의 위치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슬라이드 툴은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필요한 위치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랐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툴은 자유자재로 요 선택된 요 클립이 내 맘대로 그 트랙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미끄러져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속도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앞뒤 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변화시키면서 내가 그대로 앞뒤로 왔다 가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 툴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펜 툴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트랙 1에 있는 영상은 제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트랙 2에 있는 영상은 뭐 해장국집 요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 요렇게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 펜 툴을 가지고 투명도라든지 요런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펜 툴을 한번 눌러볼까요? 펜 툴을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투명도인데 이렇게 하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면서 생성되는 요 키프레임을 통해서 이게 영상이 툭 튀어나오고 툭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이 겹쳐져서 변화를 주게 되면 영상이 5분 거리 정도에 집을 구해가지고 툭 튀어나옵니다. 걸어서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 펜 툴을 통해서 이 투명도 조절을 서서히 튀어나오도록 해주게 되면 시작점의 투명도를 낮추고요. 끝점의 투명도도 낮춰주겠습니다. 낮춰주면 보시면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정도에 영상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집을 구해가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위쪽의 영상이 다행이죠. 투명도가 점점 없어지면서 실제 영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왜 이렇게 툭툭 끊어지죠? 아, 영상이 커서 그렇구나. 네. 자, 이거를 4분의 1 정도 보도록 해볼까요? 다시. 여기 보시면 자연스럽게 뒤에 영상하고 합쳐지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끝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투명도를 다 보이게 했다가 서서히 없어지니까 이 순서대로 보면 이쪽 편의 화면을 보시면 위에 화면하고 아래 화면이 이렇게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장면 전환 효과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소리도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펜 툴은 비디오 클립의 투명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는 소리의 크기를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가고 있는데 오디오 트랙에서 음악 소리를 줄이면서 이렇게 사람 말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펜 툴은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 CC 버전에만 있는 건데 사각형 툴하고 원형 툴은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쓸 일도 없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짚을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손바닥 모양은 요거를 클립이 이렇게 많이 길 때 이거를 찾아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요거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서도 다 쓸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lt 키를 누르고 또 마우스 휠만 이렇게 돌려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핸드 툴은 굳이 우리가 쓸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일 핸드 툴 밑에 있는 여기 이제 그 줌 툴이죠. 확대 툴 Z, 요 그 단축키는 Z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 확대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 확대 축소를, 이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돋보기 기능은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툴 패널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싹 다 했고요. 요 툴들을 활용해서 이제 자르고 붙이고 겹치고 이렇게 하면서 영상 편집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창이죠. 이제 우리 미리 보기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요 미리 보기 창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치라고 하면 요 사이즈에 맞춰서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게 보시면은 뭐 50% 그러면 크기가 50%만큼 줄어들죠. 뭐 10% 이렇게 해서 크기가 우리는 그냥 핏으로 해놔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숫자는 뭔가 하면 이 미리 보기의 품질입니다. 미리 보기를 너무 세밀하게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미리 보기 화질을 좀 떨어뜨려서 2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로 이 미리 보기 해상도를 떨어뜨리면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좀 전에 이 겹치는 영상을 했을 때 제가 4분의 1로 하게 되면 이제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보이는데요. 그거를 풀로 하게 되면 보시면 이게 뚝뚝 끊어질 겁니다. 아까는 끊어지더니 지금은 크게 안 끊어지네요. 아까 무슨 이유가 있었나 보다. 하여간 요거는 그 미리 보기 창 자체가 리소스를 잡아먹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가능하면 이렇게 그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컴퓨터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풀로 쓰셔도 전혀 상관없을 거고요.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놓고 쓰셔도 우리가 알아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 창에서 우리가 이제 영상을 편집해 놔놓고 요 플레이를 눌러가지고든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든지 영상을 재생하고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앞뒤로 탐색할 때는 화살표 키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가지고 왼쪽을 누르면 뒤로 가면서 탐색이 될 거고요. 오른쪽 키를 누르면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탐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단축키로 그리고 그 미리 보기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쓰는 기능이 뭔가 하면 키보드에 이제 J, K, L입니다. 요 세 개 키를 가지고 J는 되감기, K는 정지, L은 진행, 플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K는 정지는 똑같은데요. L 플레이는 한 번 누를 때마다 속도가 처음에는 정상 속도, 또 한 번 더 누르면 2배속, 또 한 번 더 누르면 4배속, 또 한 번 더 누르면 8배속 이렇게 해서 빨리 재생이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상 클립을 탐색을 할 때 컷 자리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빨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뒤로 갈 수 있는 J 같은 경우는 J를 누르면 대감기가 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J로 가지고 우선은 자, 지금 보시면 J가 뒤로 가는 게 보이시죠? J가 뒤로 가는 게 보이고요. 자, 다시 J. 자, K를 누르면 서게 됩니다. 그리고 L을 누르면 앞으로 진행이죠. L을 한 번 더 누르면 2배속으로 미리 보기가 되고요. 또 한 번 누르면 4배속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8배속입니다. 이거는. 자, 장면 탐색을 할 때는 이 J, K, L 세 개의 키를 활용해서 장면 탐색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툴별로 사용 예제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먼 길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배운 거 툴박스가
툴박스에 있는 각 툴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맛배기로만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음 주말에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든 시간이 난다라면 제가 요것을 활용해서 쓰는 법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땡땡이 치고 싶어서 오후에 조퇴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짐 싸가지고 부산에서 저 해남 깜깜마을 옆에 있는 장흥까지 또 달려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하루 종일 차 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비 오는 주말입니다. 비 온다고 우울하게 지내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